안녕하세요. 슬램 KR의 신동훈입니다. 오늘은 슬램 스터디 클럽 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이제 Pushing the Limits of Visual Slam에 대해서 조우영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한 분 발표시고 이제 이재민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박근범님과 같이 발표를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네, 화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ushing to the Limits of Visual Slam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맡은 어, 지금 카이스트에서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석사과정 재학 중인 조우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강의를 한번 쭉 봤는데요. 강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좀 어떤 제가 예상했기로는 제목만 봤을 때 이제 뭔가 비주얼 슬램의 어떤 한계, 그러니까 제 키노트 형식으로 좀 주안점을 던져줄 줄 알았는데 어떤 페이퍼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페이퍼랑 이제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발표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논문의 정보는 이제 타이탄 VO라는 제목의 주제고요. 이제 저자는 웬샨왕이라는 이제 그 카네기 멜론의 박사과정으로 있으신 분이고 아직 그 아카이브에 등재되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했냐면 어, 이제 딥러닝 메서드인데 이제 언신 데이터에서 이제 얼마나 모델이 잘 제너럴라이즈블하게 동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셋이 바이어스 돼 있다라는 문제 정의와 이제 well formulated geometry knowledge를 이제 무시했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일단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 데이터셋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션 패턴이 이제 굉장히 바이어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흔히 이제 디퓨저 오도메트리에서 사용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크게 세 가지, 네, 키티 데이터셋, 뭐 유럽, 뭐 TUM 이런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셋들에 대한 카메라 모션을 이제 PCA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한 개의 축으로 대해서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에 대한 정보가 바이어스 되어 있더라라는 문제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얼월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모션 패턴이 담긴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탈탄 VO 여기 카네기 멜론에서는 데이터셋 하나를 그냥 제안을 합니다. 탈탄 에어 V2라는 데이터셋이고 뭐 다양한 환경과 뭐 다양한 모달리티, 다양한 이런 모션 패턴들 뭐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어떤 리얼월드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 포괄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하나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비주얼 지오메트리 나울리지를 이제 기존 연구에서는 무시를 해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안으로 돼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케일 앰비규이티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트린직 앰비규이티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이제 스케일 앰비규이티는 이제 흔히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모노큘러 카메라에 대한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이런 걸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실제로는 월드 좌표계에 어떤 하나의 물체만 있지만 이 물체가 카메라로 프로젝션이 됐을 때 이 이미지로만 봐서는 물체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네, 이거를 알 수 없다라는 큰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스케일 앰비규리티라고 하고요.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이제 실제로 해보면 이제 이런 스케일 앰비규리티가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와 좀 오차를 많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딥러닝 기반의 이제 스케일 앰비규리티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요. 근데 이 논문에서 제안한 어떤 또 문제점은 어떤 인트린직에 대한 앰비규리티라는 것을 좀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카메라 인트린직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포컬 랭스와 뭐 프린시펄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근데 이제 각각의 데이터 셋들마다 이러한 포컬 랭스나 프린시펄 포인트를 포함한 즉 이제 카메라의 인트린직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탈타네어라는 카메라 인트린식스로 학습한 모델이 이제 유럽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게 도메인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에 대한 성능이 잘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에 대한 큰 두 개의 문제점을 살펴봤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뭐 키티나 탈탄 에어나 유럽 이런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이런 다양한 화각을 가지고 있고 뭐 네, 각각의 다양한 인트린직스로부터 이미지들이 추출되었다고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 오버뷰 프레임워크에 대한 오버뷰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면 이제 T 프레임에 대한 이미지와 T 플러스 1에 대한 이제 프레임의 이미지가 있으면 어떤 매칭 네트워크라는 데에다가 통과를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PWC넷이라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웃풋을 옵티컬 플로우로 이렇게 뱉어내게 되면 어떤 인트린직스 레이어를 컨캣을 해서 어떤 포즈넷에다가 이제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 포즈넷이 어떤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에 대한 벡터를 뱉어낼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즈넷은 백본으로 이제 레즈넷 50을 사용하였다 하고요. 그러면 이 오버뷰에서 이제 스케일 앰비규리티와 인트린직 앰비규리티를 어디서 해결했느냐를 이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 앰비규리티는 되게 좀 간단하게 로스 펑션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로는 이제 up to scale loss function이라고 사용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주로 하고자 했던 거는 어떤 트랜슬레이션 벡터에 대해서 맥스 값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주고 어떤 로스 펑션에 대한 값을 살펴봤을 때 이제 이런 up to scale 로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트레이닝 로스와 테스트에 대한 로스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로스 갭이 좀 로테이션 로스에 대한 갭보다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up to scale 로스 펑션을 이제 제안을 했더니 트레이닝 로스와 테스트 로스 펑션 간의 어떤 갭이 줄어들었고 실제로도 트랜슬레이션 로스에 대한 갭이 쓰지 않은 것보다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앰비규리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해결을 했고요. 이제 남은 건 이제 인트린직 앰비규리티인데 이제 이쪽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린직 레이어즈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X 방향에 대한 것과 Y 방향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인덱스를 이렇게 쭉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프린시플, 각각의 프린시플 포인트를 빼주고 그다음에 이제 포컬 랭스로 이제 나눠주면서 어떤 KX, KY라는 인트린직 레이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든 걸 갖다가 옵티컬 플로우와 함께 컨캣을 해서 포즈넷에 넣어주는 형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모델로 하여금 어떤 necessary position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어떤 다양한 카메라 인트린식스를 가진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기준을 잡아서 모델로 하여금 학습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인트린식 앰비규어티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KX와 KY와 옵티컬 플로우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랜덤 크롭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랜덤 리사이즈를 해서 다시 원 상태의 이미지의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네, 이거가 이제 어그멘테이션의 한 방법인데요. 이 이유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랜덤 크롭을 하고 랜덤 리사이즈를 리사이즈를 해줌으로써 다양한 이제 화각 크기를 이제 데이터셋에 충분히 다이버시티를 반영을 해주면 다양한 화각을 가진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모델이 잘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얘기한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제 기존의 비주얼 오도메트리에 대한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은 이제 데이터셋이 바이어스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이버시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담겨 있는 탈탄 VO 데이터셋을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어떤 지오메트리 날리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고 그런 이제 두 개의 문제점을 보면서 각각 이제 up to scale 로스 어떤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값을 노멀라이징 시켜주거나 아니면 intrinsic 레이어와 어떤 FOV에 대한 오그멘테이션 방법으로 어떤 intrinsic ambiguity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인데요. 이제 탈탄 VO가 여기 있고 키티 데이터셋에 대한 각 시퀀스에 대해서 트랜슬레이션 에러와 로테이션 에러를 구해보니 일단 뭐 시퀀스 6에서는 트랜슬레이션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기 이게 잘하고 뭐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냥 논문에서도 사실 그냥 comparable한 성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지오메트리 베이스드와 이제 러닝 베이스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VR1 여기 시퀀스와 이제 VR2, 3에 대한 시퀀스가 잘하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탈탄 에어에 대해서도 이제 밸리데이션을 했는데 ORB 슬램보다 잘 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했는데요. 이제 RCR은 아까 봤던 이제 랜덤 크롭 리사이즈를 말하는 거고 IL은 인트린식 레이어를 썼냐 안 썼냐를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테스트 로스를 살펴보면 이제 각각 넣고 빼고를 시험해 봤을 때 결국에는 다 넣은 게 어떤 테스트 로스가 가장 낮더라. 그러니까 결과가 가장 잘 나오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ORB 슬램과 탈탄 VO가 각 데이터에서 나온 시퀀스들에 따라서 얼마나 잘 트래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매핑을 해본 건데요. 뭐 이런 케이스들을 보시면 이 ORB 슬램은 따라가다가 트래킹 러스트라고 이제 네, 그 트래젝토리를 잃어버린 그런 현상을 보이지만 자기네들의 탈탄 VO는 끝까지 잘 따라가더라를 보고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보자면 어떤 다양한 환경을 담고 있는 챌린징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탈탄 에어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비주얼 슬램적으로 스테이트 아트 퍼포먼스를 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만든 탈탄 VO 모델 이 세 가지를 컨트리뷰션으로 이제
네, 논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이 있었는데 그 intrinsic ambiguity에서 로테이션의 차이는 리얼지브라 상에서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원래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 상의 차이로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걸 사용했는지 그냥 궁금했습니다. 혹시 랜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intrinsic ambiguity, 그 up to scale loss 펑션에서 아, 네. 이제 앞에 부분이 translation에 대한 차이인 거잖아요. 네, normalized 된. 네, 네, 그리고 뒷부분이 로테이션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로테이션이 만약에 이제 R이 SE3 그러니까 스페셜 유클리디안 그룹 안에 있는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 사이의 차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고 아, 그 네. 뭐 각도라든지 아니면은 리알지브라 상에서 그 서로 마이너스 연산이 가능한 그런 형태인지 그냥 그게 네, 동원님이 말씀해 주신 후자의 내용이 맞고요. 이제 포즈넷이 이제 60OF에 대한 그 값을 이제 던져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X, Y, Z축에 대한 어떤 각터를 네, 엘지브라 형태로 나타내서 음, 네, 그거 예측한 값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값을 비교를 해서 로스 펑션을 음, 먹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보니까 그 슬램 시리즈 요 강의 시리즈 제일 처음에 세바스찬 교수님이 다뤄주셨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강의했던 거에서 이제 슈퍼 오도메트리 등등 다양한 걸 다 같이 다뤄주시긴 하셨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랑 좀 겹치는 거라서 그 요 발표해주신 분 영상 보니까 1시간인데 앞에 30분, 뒤에 또 네, 30분 그렇게 있었잖아요.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조금 있어가지고 좀 의아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제가 스케줄 할 때 이렇게 짰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한데 일단 정리는 잘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고요. 네, 뭐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오늘 다른 분들은 질문 추가적으로 없으신 것 같고 의도치 않게 이제 조금 빠르게 끝나긴 했는데 그 재민님께서도 오늘 일정이 안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다 다음 주로 변경해드렸고요. 네, 그러면 일단 발표해주신 네, 우영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금범님 계신데 금범님 다다음 주 발표 진행 괜찮으시죠? 스케줄이?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스케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화면 공유를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19일 스터디를 했고 그다음에 다음 주 1시간, 다다음 주 1시간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짧게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길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